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와 변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와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데이터와 변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엑셀에 입력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엑셀에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 첫 번째가 아이디, 성별, 연령, 학력 이런 걸 입력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성별이 남자이고 연령이 28인데 대졸인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여자인데 17살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세 번째는 여자인데 48세이고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요. 이때 이 값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데이터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전체를 변수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변수는 variable이라고 얘기하고, 한문으로 따지면 변할 변자에 숫자 수를 써요. 변할 변의 숫자 수. 여기서 수는 데이터를 의미해. 그러면 변하는 데이터들의 모임을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즉, 값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모임을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변수의 반대말이 뭐냐? 변수의 반대말이 뭘까? 가장 먼저 통계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답변은 뭐냐면 정수예요. 근데 정수는 1, 2, 3, 4, 5, 6, 7, 8, 9, 10 변하죠. 그러니까 정수는 그 자체가 변수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도 얘기냐? 안변수라고도 얘기해. 예. 또 다른 사람은 불변수.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상수. 콘스탄트라고 얘기해요. 항상 상자. 항상 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파이, 익스포넨셜. 이런 상수들이 있어요. 이런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은 수학적 상수라고 해요. 수학에서 쓰이는 상수지. 근데 통계학에서는 이런 상수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가임기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조사를 해요. 성별 뭐가 되겠어요? 여자겠지? 두 번째 사람 여자겠지? 세 번째도 여자겠지? 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남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조사한 사람 전체 성별은 어떻게 돼요? 여자.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고. 그럼 뭐다? 이때 성별은 상수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뭐냐? 통계학적 상수다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 쓰는 상수와 통계에서 쓰는 상수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서 사용하는 상수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상수인 파이 익스포넨셜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값들 자체가 데이터들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상수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이 콘스탄트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콘스탄트가 상수가 됐느냐 몰랐는데 나도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분이 얘기할 때 뭐가 있었냐면 유럽에 유명한 황제가 하나 있어요. 콘스탄트 누제. 콘스탄트. 이 어원이 거기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절대 권력, 항상 상수죠. 자, 통계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상수는 관심이 없어. 변수에 관심이 있어. 왜 변수에 관심이 있느냐?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별이 여자 이렇게 전부 변하지 않으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성별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연령이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관심 있어. 왜? 연령은 변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좀 더 보면 삶의 질이다라고 하면 삶의 질 7점, 4점, 3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삶의 질이 변한다고요. 이 변하는 것에서 어떤 규칙을 찾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칙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통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값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전체에 관심이 있으면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데이터, 어떤 책은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다? 결국 같은 거예요. 내 관점 자체가 세세하게 가느냐 넓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여기가 변수의 유형, 어떤 책에서는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는 우리말로 자료라고 하죠. 자료의 유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거를 변수,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통계학에서는 이산형과 연속형이라는 걸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 확률 및도 이렇게 나오면 이산형, 연속형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근데 품질 관리 쪽에 가면 계수형과 계량형이다라는 걸로 나와요. 계수형은 세는 거, 계량은 양을 재는 거. 품질 관리에서는 불량품의 개수 하면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셀 수 있죠. 그래서 뭐냐? 계수형 데이터다라고 얘기해요. 계수형 변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제품의 강도 하면 3.7, 4.8 셀 수 없지. 연속형 변수. 그럴 때는 계량형 데이터, 계량형 변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주형 연속형 이란 말이죠. 범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카테고리칼 데이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분할 수 있는 것.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것. 연속형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주형과 연속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질적 변수, 양적 변수라고 얘기해요.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범주형과 연속형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통계 이론에서는 이산형 연속형이라고 쓰고, 분석을 할 때는 범주형 연속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자, 범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칼 데이터다. 그래서 질적 데이터다. 그리고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라는 데이터 자체가 문자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연속형은 양적 데이터,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수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범주형과 연속형이라는 개념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처음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범주형과 연속형의 개념으로 이해도 상관이 없는데 분석의 관점으로 가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범주형과 연속형은 너무 넓어서 분석 기법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한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척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척도를 구분하면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러면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명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별. 성별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요 하나하나 자체가 의미가 있죠. 남자라는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여자라는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있어. 명목은 노미널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이름 명자에 목적 목자를 써요. 데이터 이름 자체에 목적 의미가 있는 거지. 남자, 여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통계학자들은 문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입력할 때 그래서 숫자로 입력을 해줘. 남자를 보통 1로 입력하고 여자는 2로 입력해. 그런데 꼭 1과 2 이렇게 입력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 여자 1로 입력하고 남자 2만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 즉 데이터 입력하는 값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가 입력하는 그 자체가 쓰는 거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냐? 1과 2라고 하는 값으로 입력을 해줘.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1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으면 100명의 사람들의 성별이 1과 2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엑셀에서 생각을 해봐. 엑셀에 1과 2라는 데이터가 100개가 입력되어 있으면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 숫자만 써 있으니까 얘네들의 뭘 구하고 싶냐?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평균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는 있지. 의미가 없어.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인다. 그러면 평균 구하면 1.5가 나왔다. 이때 1.5라고 하는 값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1.5라는 값의 의미가 없다 라는 거야. 그럼 뭘 구하느냐? 빈도와 백분율을 구해줘요. 해석은 백분율로 합니다. 해석은 백분율로 해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주로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이용이 돼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서열 척도는 명목 척도의 플러스 높낮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서열 척도, 다른 말로 순서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초졸보다는 중졸이 높고 중졸보다는 고졸, 고졸보다는 대졸이 높다라고 하는 높낮이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초졸을 1로 입력해서 중졸은 2, 3, 4. 근데 꼭 1, 2, 3, 4 입력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1, 10 배천해도 되고 6, 9, 12, 16 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규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커지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명목 척도와 다른 점은 요 1, 2라고 하는 성별 자체는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하나 생성이 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가 역시 여기도 100명이 있었다. 얘 평균 구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얘기죠. 평균 학력. 평균 학력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옛날엔 썼어요. 옛날에는 평균 학력을 썼는데 요즘은 평균 학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쓰느냐? 표준 학력이라고 써요. 평균 안 쓴다고. 근데 그냥 한번 구해보자고. 구해보면 예를 들어서 2.5가 나왔다. 이때 2.5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졸이 2고 고졸이 3이니까 2.5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맞췄냐? 아니지. 의미가 없다고. 역시 뭘 구하느냐? 빈도 백분율. 원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참고로 통계 용어 중에 표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평균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야. 표준이라는 단어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서 하나 더. 서열 척도에 플러스 간격이 들어가면 등간 척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간은 같을 등자의 사이 간자를 써요.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도. 1도가 있어. 2도가 있고 1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명목 척도. 2도가 있어. 1도보다 2도가 크죠? 그럼 뭐예요? 서열 척도. 근데 1도와 2도 사이의 간격은 1. 11도가 있고 12도가 있는데 여기 사이 간격도 1. 이때 요 두 개의 간격 1은 같냐 다르냐 얘기예요. 1도와 2도 사이 간격 1과 1도와 11도와 12도의 간격 1도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사이의 간격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서열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평균 온도라는 걸 들어봤어요? 평균 온도.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지. 예년 평균 온도가 어땠다. 드디어 평균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평균을 쓸 수 있어. 엑셀에서는 에버러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계학에서는 뭘 쓰느냐? 민. 그래서 민. 그래서 M으로 쓰고 평균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데 해석은 뭘로 하느냐? 평균으로 해석해줘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 다음에 박스 플롯,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명목과 서열 척도에서도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고 등간 척도인 연속형 변수에서도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는 그래서 그 뭐다?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예요. 파워풀한 히스토그램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이고 히스토그램에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중요한 도표의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는 크게 원 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박스 그래프 세 개로 나눠져요. 여기서 나머지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인데 꺾은 선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에서 파생되는 거고 이 꺾은 선 그래프에서 좀 더 파생이 되는 것이 그러면 나중에 뭐냐? 스파이더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라는 것도 꺾은 선 그래프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런데 온도는 1도와 2도 사이 간격이 같아서 등간 척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력 같은 경우 초졸과 중졸 사이의 간격은 여기 사이 간격 얼마예요? 1 있죠? 고졸과 대졸 사이의 간격도 1이지? 이때 이 두 개 같냐 이거지. 초졸과 중졸 사이의 간격과 고졸과 대졸 사이의 간격은 같지 않다. 그래서 학력은 서열 척도인 거야. 자, 다음 등간 척도의 플러스 배의 개념이 들어간 것을 비율 척도,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제 온도가 5도였고 오늘 온도가 10도였어. 그럼 어떤 욕구가 생기냐? 5도하고 10도니까 온도가 2배 높다. 그죠? 10도가 5도보다 2배 높지. 그러면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1도하고 10도는 몇 배? 10배. 0도하고 10도는 0하 10도하고 0상 10도는 애매해져 버렸죠. 그래서 배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간 척도야. 비율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길이, 무게. (5kg하고) (10kg) 10kg에 5kg면 2배 맞네. 1kg하고 10kg면 10배 맞네. 0kg는 0kg하고 10kg는 0kg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0kg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비율 척도에서도 역시 평균 표준 편차 쓰이고 막대 꺾은 선 박스 플랫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 순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서 이제 우리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의 개념이에요. 영. 배의 개념도 있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쓰이면 오늘 온도가 0도다. 뭐예요? 기준이죠. 물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쓴 거야. 그럼 이러면 등간 척도. 이 펜의 길이는 0cm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이러면 비율 척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자, 변수를 구분해주면 가장 먼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명목 척도예요. 명목 척도의 수학적 연산자는 같다와 다르다의 개념만 존재해요. 남자 같다. 남자 여자 다르다. 라는 것만 존재한다. 여기에 놈 나지가 들어가면 서열 척도이다. 서열 척도의 수학적 연산자는 초졸 같다. 초졸 중졸 다르다. 여기에 플러스 중졸이 초졸보다 크다. 초졸은 중졸보다 작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성립이 된다. 요 두 개를 합쳐서 범주형이라고 한다. 범주형에서는 핀도 백분율을 쓴다. 해석은 백분율로 해주고 그리고 그래프는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이용이 된다. 서열 척도의 플러스 간격이 들어가면
등간 촉도라고 한다. 등간 촉도의 수학적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등간 촉도의 플러스 배의 개념이 들어가면 비율 촉도라고 한다. 비율 촉도의 수학적 연산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엄격하게는 등간과 비율을 구분해서 사용이 되는데 실제 분석할 때는 등간과 비율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등간 비율은 그냥 통칭해서 그냥 연속형이라고 사용을 해주고, 이 연속형에서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등간 촉도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서 평균을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통칭 취급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막대, 꺾은 선, 그 다음에 박스 플랫, 상자 도표라고 해요. 상자 도표 박스 플랫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박스 플랫이에요. 이게. 박스 플랫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특히 공학 쪽에서는 논문에서 박스 플랫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프적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아둬야 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